예, 이어서요, 주택연금 좀 볼게요, 주택연금.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생활비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당연히 시험에 좀 나오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입 가능 연령이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게 또는이 중요해요, 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이야기예요. 근저당 설정 1 기준 만 60세 이상이죠. 만 60세 이상. 그래서 만 60세 이상은 그건 당연히 기억이고,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확정기간 방식 여기까지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자죠. 연소자가 55세 또는 74세 사이일 때. 이게 확정기간 방식인데 이건 됐고 주택 보유수죠.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또는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작은 게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잘한 주택이 뭐 한 두 개 있어요. 또는 세 개 있어요. 그래도 9억 이하이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원칙은 1주택. 우대 방식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대상주택입니다. 시가 9억 이하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래서 시가 9억 이하만 된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좀 시험에 나와요. 상가 등 복합 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예컨대 우리가 상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 그러면 절반 이상이 주택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죠. 보증기간은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니까 사망시까지죠. 가입비하고 연보증료인데, 자, 가입비, 초기보증료죠. 요거 주택가격의 1.5%.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여기까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쓴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는 써도. 연보증료는 이제 잔액의 0.75%. 한번 봤고요. 자, 담보의 제공이죠. 1순위 건재당권을 설정한다. 단 제3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아예 불가하다. 이런 건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적용금리 이거 무조건 기억이죠.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그래서 대출의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3개월 연동 CD 또는 코픽스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출금리 상환 방식인데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한다. 왜? 돌아가실 때까지는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출금은 중간에 갚고 싶다. 그럴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 왜냐?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 내수니 초기 보증료를 냈잖아요. 꽤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이 좀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표로 하나 제가 그려놨는데, 예컨대 주택을 처분해서 돌아가시고, 빌린 돈보다도 주택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갖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 부동산 잘못됐네. 이거 심각한데 이거. 주택 가격이 더 작아. 그러니까 처분했는데 빌려 쓴 돈보다 작다. 이거 바꿔야 돼요. 작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족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예? 상속인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주택의 처분 가격이 훨씬 비싸. 빌려 쓴 돈보다. 그럼 남았잖아요. 그 남은 거는 야, 모자랄 때 안 받았으니까 국가가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가능하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용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노인복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연금 지급 정지 사유. 당연한 이야기인데, 부부 모두 사망했다. 당연히 정지고. 주택 소유권을 상실했다. 뭐 정지죠. 담보가 없어지는데. 네, 장기 미거주의다. 요거는 반드시 생활비를 쓰면서 거주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거안정. 그러니까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한다. 그러면 지급정지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처분 조건 약정 미해. 예컨대 주택이 여러 개 있었어. 9억을 초과해. 그러면 2년에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분 조건을 안 지켜. 그러면 결국은 지급정지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인데요.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죠.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종순지급과 종신혼합이 있는데 종신지급은 인출 한도가 없이 월 지급금을 죽을 때까지 똑같이 주는 거. 종신혼합은 목돈이 필요할 때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를 종신토록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일정 기간을 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의 상환, 대출 상환 방식인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월지급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거예요. 근데 연금을 받고 싶은데 담보대출이 있다. 담보대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인데 8천만 원 대출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출 한도 안에서 빌려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걸 대출 상환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아까 종신 방식하고 3번 대출 상환 방식 요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5대 방식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타도 여러분 그냥 뭐 읽어보시면 돼요. 뭐 큰 의미 없고요. 월 지급금의 지급 유형 뭐 가끔 모의고사에서 쓰는데 정액형은 일정 금액으로 항상 주는 거죠. 평생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자, 전후 후박은 앞전자 두터울 후자니까 앞쪽에서 많이 주고 뒤 후자 얇을 박자니까 뒤쪽은 적게 준다. 네? 그래서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70% 수준으로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